하나하나 정견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에고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그래라. 그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탁 막혀 있을 때 어떤 거는 제가 그걸 계속 이럴 때 내가 왜 짜증이 올라오지 하면서 결국 보면 그 짜증이 올라온 거에 대한 좌절감 또한 에고라는 게 자꾸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에고가 그렇다고 치고 너는 그래라. 그러니까 그걸 뭐 제가 머릿속에 너는 그래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에고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것도 저는 알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알미 이렇게 언어화 될 때 그것도 알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어와 그것도 알면 알미죠. 예. 근데 우리가 알미라는 것도 이렇게 머리로 아는 알미 있고 가슴으로 아는 알미 있고 온 존재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알은 그걸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지식의 알 내지는 경험의 알미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그릇 수준만큼의 알미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상위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자 측면에서 보면 너무 유치한 알미죠. 그런데 아직 상위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에고의 알미고 에고의 언행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더 성장하고 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이렇게 한번 무한히 이렇게 열어본다고 할까, 내어 맡긴다고 할까, 텅 비운다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에고가 막 떠들잖아요. 이제 생각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너 병신이야? 가만히 있어? 뭐 이제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에고라고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그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의 삶의 그 패턴이라고 할까, 그 반응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에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흔적이잖아. 예. 마음의 흔적이 남긴 그 공식을 그걸 에고라고 부르면서 그래.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 그 에고로서의 너는 이게 최선이구나. 그래, 일단 알았어. 내가 조금 더 살펴보자. 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에고는 또 떠들어요. 야, 네가 무슨 대책이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냐고.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안 하면 이것도 기회가 놓쳐. 또 이런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로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 당할 때 주로 이 에고가 막 지금 때야, 바로 라스트 찬스야, 뭐 이러면서 이제 주로 사기를 당하죠. 그런데, 이건 뭐 신중하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한번 열어놓고 이제 나한테서 또 다른 어떤 대답이나 그 지혜가 떠오르기를 잠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좋은 대답이 온다거나 하면은 정말 그건 아주 최고지만 그게 안 올 때는 에고가 하는 대로 따라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에고는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의 흔적이 만든 최상의 선택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 반드시 우리는 상처를 얻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상처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얻고 확인하면서 그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에고가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삶의 다른 측면들을 그때는 왜 못 봤을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왜 판단을 했을까? 이제는 더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더 볼 수 있는 그 여유라고 할까?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그만큼 또 이렇게 더 지혜로워지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때는 그렇게 나름대로 반성을 했지만 또 예고가 또 설치면 또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어떤 역경계나 상처를 통해서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나 어떤 힌트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백발백중 다 성공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아마 살아온 삶을 보면 실패 90인데 운이 좋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나를 그나마 붙잡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있고 에고가 이렇게 그런 뭐 주장을 하고 그럴 때 잠깐 스탑시키고 잠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관조해보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강인해지고 역경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법력이라고 할까. 그게 법력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훌륭한 말씀이 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버티는 힘, 통찰하는 힘, 똑바로 볼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법력이거든요. 그런 게 성장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또한 법상일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게 보여서 아까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냥 제가 굉장히 다 열리고 좀 깊이 정견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떤 느낌이 하는 게 올 때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큰 경계는 아니지만 제가 잘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데 저는 막 분별이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업습이 두껍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그래 그냥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이게 삶의 자리인가 보다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언어화되지 않아도 그냥 지혜랄까 그런 게 그냥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정말 제가 잘 부딪히는 경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원적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약간 제가 깊이 정견했을 때 그 느끼는 그 좀 침묵의 알미랄까 그거랑 또 얘랑 제가 또 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얘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알민 척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되게 그 사이에서도 그 알에 대한 분별심이 생길 때 이게 과연 이것 또한 유의 조작이 아닐까? 유의 조작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이 방편을 이 수준에서는 때때로 쓰는 게 맞나? 뭐 이런 의미로 맞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법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모든 법상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법상을 잘 쓰면서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흑백 논리에 너무 젖어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 법상이니까 버려야 돼. 아니면 저거를 배척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분별을 하는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분별이잖아. 그리고 이것도 법상이야.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했다면 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상인데 뭐 이것까요 저것까요 하는 이 자체가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법상을 쓰되 항상 이것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울 준비가 항상 돼 있으면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게 현재로서는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왜 내가 화를 냈을까? 이게 아니라 화를 내되 가능한 한 빨리 그 화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평생. 어떻게 분별을 안 하고 살겠어요, 평생. 분별을 해야 이 삶이 돌아가는데. 그렇지만 항상 그 분별이 내가 지금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환영일 뿐이지 이게 실다운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뭐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깨어있다 그러면 그냥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새가 날아갈 때 날개질 하는데 그 매 날개짓마다 법이다 하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날겠어요. 방금 전에 날개짓은 잊어버려야만 다음 날개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매 순간 자기의 만드는 모든 법상을 헛개비로 볼 수 있다면 모든 법상을 다 쓰면서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죠.